안녕하십니까, 오량감자입니다. 자, 지금은 2024년 10월 17일 오후 10시 지나가고 있네요. 자, 오늘은 좀 늦었지만 제가 좀 바쁜 관계로 늦었지만 9월 말에 나온 키움 증권에서 발표한 투자 전략팀에서 발표한 자산 전략 리포트 한번 리뷰해보고, 매크로 전략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산 배분 전략하는 사람들은 이 자산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을 잡고 있어야 되는데, 어, 달마다 말쯤 되면은 키움에서 자산 전략에 대해서 꾸준히 봤는데, 상당히 좀 분석을 잘해 놓아서 한번 이번에 또 리뷰를 좀 해드리고, 그리고 자산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 뭐 그냥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무지성으로 그냥 동일 비중으로 가져가는데, 뭐 예측은 항상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져가는 것이지만, 그래도 알아두면은 좀 멘탈 유지하는데도 괜찮고, 그래서 좀 알아두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자, 10월에 자산 전략부터 시작해서 10월 자산 배분 뷰, 그리고 9월 금융시장 리뷰와 매크로 환경에 대해서, 그리고 주식, 채권, 원자재, 그리고 환율, 그리고 자산 배분에 대해서 하고, 10월 뭐 주요 일정 정리가 돼 있는데, 10월 달 뭐 일정은 뭐 큰 일정은 없고요. CPI도 벌써 지나갔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음. 자, 먼저 10월 자산 전략을 보면요. 네, 전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놨는데, 주식 같은 경우에는 10월에 섹터는 이제 바이오, 금융을 제일 최선호로 꼽아놨습니다. 여기에서는. 그래서 보시면 바이오, 지금 움직이는 거 보면 바이오가 최고 좋았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금융이 그 다음으로 좋았던 것 같고요. 반도체는 그저 그랬던 것 같고요. 2차 전지도 뭐 바닥권이라고 하는데, 비중은 중립 유지를 해왔습니다. 여기 키움에서는. 그리고 해외는 9월 FOMC를 긍정적으로 소화했고, 이제 10월 달에 50bp가 인하가 됐죠. 이것도 예측을 했는데, 어, 매크로 악재가 완화 국면에 돌입을 했고요. 그래서 뭐 증시는 글쎄 뭐 하락보다는 뭐 그 금리 인하가 선제적으로 크게 나왔다 그래서 주식 시장에는 좀 음, 좋은 여건으로 진행이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채권 10년물 어, 10년물이 또 지금 4% 넘어갔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지금 미국채 10년물 기준으로 3,800을 넘어서는 구간에서는 매수 전략으로 대응을 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자재 같은 경우에는 금은 안전자산 수요 속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중동 정세 불안이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금의 수요는 계속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가는 뭐 중동 뭐 불안정이 있기 때문에 강세로 예측을 했지만, 중국 경기 불확실성 등이 때문에 반등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을 해놨습니다. 달러는 연준 통화정책 민감도가 다소 완화됐기 때문에 불확실성과 안전자산 수요 유입에 강 달러로 전망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달러완도 강보권 예상을 했습니다. 음,
그래서 1,300원 초반에서 중반대로 높아지며 등락을 전망한다. 이거 대부분 맞추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어, 역시 프로는 프로다. 자, 그래서 9월 금리 인하에 의해서 연내 50bp 추가 인하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는 점은 자산군 전반에, 그렇죠? 금리가 인하된다는 거는 자산군 전반에 우호적인 환경이죠. 상승 프레셔를 좀 가해줄 수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음, 국내 이제 주식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 9월에 연준이 B컷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10월에 B컷을 했죠. B컷은 아니죠. 금리 인하 이제 인하 사이클로 들어갔죠. 25bp를 우리 금통위에서는 25bp를 인하를 했습니다. 중국 증시는 인민 지준율 0.5%를 인하해가지고 좀 강세로 작용을 했는데, 글쎄 뭐 저는 중국 주식은 거들떠도 안 보니까 이건 패스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자재 같은 경우에는 뭐 원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강보합이죠, 강보합. 물론 뭐 이스라엘 헤즈볼라 군사적 충돌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좀 강세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불안 때문에 상승폭은 제한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금은 금리 인하 또 플러스 요인이 되기 때문에 금 가격이 긍정적이다. 금 가격이 지금도 많이 오르고 있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 연준에서는 50bp 금리 인하로 대응을 했고, 정책 금리가 이제 4.75에서 5.25로 한결 낮아졌다. 4년 반 만에 단행했고, 중립금리 수준이 높아졌다는 점 때문에 그 금리 인하는 추가 금리 인하 폭이 되었음을 의미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 폭은 좀 적을 것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음, 미 달러화가 기대만큼 하락하지 않는 것은 미국과 주요 국가 펀더멘털 격차 축소가 생각만큼 빠르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지금 미국이 경기가 너무 좋고 신흥국들은 신흥국하고 유럽도 지금 안 좋고 일본도 마찬가지, 중국도 마찬가지, 러시아는 전쟁 중이고 중동도 전쟁 중이고, 미국 빼놓고 좋을 일은 별로 없죠. 음, 좋을 일이 별로 없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은 주식만 몰빵하지 마시고, 자, 그리고 예, 매크로는 이제 그 인플레이션이 거의 잡혔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매크로에 대한 민감도가 하락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침체 내러티브가 완화되고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뭐 괜찮을 거라고 하는데, 최선으로는 이제 바이오와 금융, 그리고 금리나 주주환원 수혜주, 뭐 뻔하죠. 뭐 건설도 있을 거고요. 금리나 리츠. 리츠는 전통적으로 배당 환원율이 많으니까 이쪽도 괜찮고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9월은 부진한 계절성 때문에 여러분들도 뭐 안 좋았을지 모르겠는데, 8월 폭락장. 8월 폭락장 이제 한번 맞았고요. 그래서 뭐 주식도 이렇게 나쁘진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9월에서 FOMC에서 50bp 금리 인하를 단행했기 때문에 주가 흐름은 좋을 것이라고 호재성 재료로 받아들이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식은 그렇다.
어. 그렇지만 뭐 10월 초에 한국의 9월 수출 및 삼성전자 잠정 실적 안 좋았죠? 10월 말 SK 하이닉스 실적도 글쎄 좋을 건데 예상보다 좋을 것이냐라는 게 이제 문제죠. 그래서 반도체 수출과 실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주가의 노이즈가 일시적으로 커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반도체 업종은 비중 확대 또는 축소 방향성에 대한 강한 배팅보다 비중 중립, 그냥 비중 확대도 아니고 비중 축소도 아니고 그냥 지켜보라. 중립이죠. 중립 기업 박으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저는 사실은 조금 줄였습니다. 예, 좀 약한 그 소부장 종목들은 조금 줄였고요. 조금 많이 줄였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바이오는 금리 인하 수혜도 되면서 이익 성장, 그리고 금리 인하 때문에 이익 성장이 기대되는 섹터가 되겠고요. 바이오. 그리고 가치 쪽에는 금융, 주주화는 변동성 장세의 완충장기가 혼합된 포트폴리오가 우수한 성과를 보이는 패턴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은 거의 맞았습니다. 맞아서 지금 바이오 괜찮고 금융 쪽도 괜찮은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죠. 그래서 코어 업종, 비중 확대 업종으로는 금리 인하수의 대표주인 바이오와 은행, 증권, 금융업종을 제시하고요. 반도체는 반도체와 2차전지는 그냥 시장 비중 유지. 예, 그러니까 너무 비중 확대도 아니고 비중 축소도 아니고 모르겠다 이쪽은 그런 뜻이죠. 그리고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중국 시클리컬 및 소비주를 어느 정도 담아 놓자. 트레이딩 관점이라는 거는 사고 팔고 해라. 이거는 장기로 가져가기는 좀 그렇다라는 것이고요. 음, 그리고 채권 시장은 일단은 금리 인하 사이클로 들어가고 있고, 그래서 10월 채권 시장은 강세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한다. 물론 조금 중간에 지금 다시 4.0대로 올라왔죠. 추가 매수, 비중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은 내수 부진, 좀 늦었다. 한국은행은 10월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전망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금리 인하했죠. 좀 늦었다. 국제 유가는 주요국 경기에 대한 우려가 완전하게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중동 불안에도 불구하고 크게 강세로 전환되지는 않고 기는 힘들고 반등폭은 제한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었고, 그게 어느 정도는 지금 맞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중간 정도 10월 중순이 다 지나가고 있는데 그러고 맞자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음, 금 쪽은 9월에 이어 10월에도 강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한다. 왜냐? 미 경기 불안이 진정된 상황이지만 중동 지역의 정세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그래서 금융시장 내에서 안전자산 수요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맞았고요. 그래서 지금 개미들도 지금 금 ETF 많이 사고 있고요. ETF도 하고 있고 중앙은행들도 지금 금 사재기에 나서고 있다 보니까 조금 어, 박스권 위쪽으로 올라가고 나서 계속 그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도 올라가는지는 좀 모르겠고요. 그리고 달러가 지금 중세 불안 요인 때문에 달러도 안전자산이잖아요. 음, 사실 뭐 엔화가 강세가 되면서 근데 지금 신규로 새로 바뀐 총리가 다시 또 금리
인하 거의 인상 없을 거라는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다시 엔화가 약세로 전환됐죠. 엔화가 약세로 전환됐으니까 엔화가 지금은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고, 그래서 이제 엔화가 약세가 되면 미국의 달러는 강해진다. 달러는 강해지. 지금 그래서 103대, 달러 지수는 103대로 올라가 있습니다. 100 이하로 안 깨졌죠. 그래서 금리차 축소,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 간의 그 내외 금리차 축소 등이 엔화의 강세 요인으로 작용하였지만, 지금 BOJ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 동결과 연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이 낮아졌다. 그래서 엔화의 강세가 제한되면 약세로 다시 전환이 돼버렸습니다. 약세로 전환이 돼버려서 달러가 이제 강세로 전환이 돼버렸죠. 그래서 예측을 하더라도 그냥 예측이 맞을 거란 생각을 가지시면 안 돼요. 지나친 확신이 낭패를 본다. 그리고 자산을 쪼그라들게 만든다. 그래서 원자재는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자산 배분은 증시 불확실성에 대비한 안전자산 중심에 대한 안전자산을 좀 비중을 높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서 안전자산 및 선진 권역에 대한, 그러니까 달러, 금, 채권. 채권은 사실 안전자산이라기보다는 채권은 안전자산은 국채죠, 국채. 국채가 안전자산이고 아니죠. 단기채 말고 회사채. 회사채는 사실상 안전자산은 아니다. 그냥 증, 주식이랑 좀 움직임이 다른 자산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채권은 안전자산은 국채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국채도 미국 국채죠. 대표적으로. 미국 국채를 얘기하고요. 우리나라 채권도 국채도 안전자산으로 분류될 수는 있겠습니다. 분류될 수는 있고요. 그래서 전통자산군에 해당하는 주식, 그리고 채권, 선진그룹 신흥권역이 공통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이 연출됐다.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금리 인하 현실화에 힘입어서 글로벌 인프라, 부동산 관련, 프라이빗 에쿼티, 9월에 3% 수익을 기록하며 양호한 성과다. 지금 여러분들 국내 주식 하시는 분들은 다들 안 좋지만, 이런 자산 배분하는 쪽하고 개별적으로 지금 해외 주식이나 이런 데 하는 쪽은 성과가 다 좋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뭐 히든 마르코프 모형을 기반으로 네 가지 매크로 팩터 성장, 인플레이션, 실질금리, 유동성으로 분류한 금융시장 국면, 사국면에 따르면 금리 인하의 경로에 접어들면 실질금리 팩터 구성 요소인 채권 및 채권과 금, 대표적으로 이건 뭐 모르는 사람 없죠 요새. 금리 인하 경로에 접어들면 채권과 금이 가장 강세를 보인다. 그리고 주요 기업 실적 전망을 보면 이익 성장 모멘텀이 둔화 혹은 낮아지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다. 자, 이게 이익 성장 모멘텀이 낮아지고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 금리도 더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식보다는 안전자산 쪽에 비중을 더 올리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거. 그래서 한국 증시 선행 12개월 주당 순이익은 현재 전월 대비 마이너스 1.4%로 하락하며 가장 부진한 모습이다. 그래서 주가가 안 좋은 거죠. 물론 금투세도 작용을 하고요.
자, 그래서 지금 자산군별 성과를 보시면 주식의 뭐 기대 수익률은 7.3%고 한 달, 아, 아니, 제일 안 좋다. 네, 제일 안 좋다. 음. 근데 뭐 제일 안 좋으면 또 반등도 더 세게 나올 수는 있겠죠. 이게 전체적으로 안전자산 쪽에 결국에는 자산 배분을 안전자산 쪽에 중심을 두고 어, 하자라는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계속 말씀드렸죠. 천사 전략. 10월 말에 바이, 4월, 4월 셀, 그리고 114 전략이라고도 하죠. 114 전략. 11월부터 바이, 4월 셀, 그리고 또 뭐 있죠? 할로윈 전략. 할로윈 전략이라고도 하죠. 같은 말입니다, 다. 그래서 10월 31일 할로윈 때 바이를 해서 4월에 셀 전략이죠. 예, 이제 이런 사이클을 보고 투자를 하는 그 퀀트 전략이죠. 퀀트 전략이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주식은 지금 10월 달까지 9월 달이 가장 안 좋고요. 9월이 가장 안 좋고 10월 되면 줍줍의 계절 10월의 마지막 날까지 10월의 마지막 날까지 줍줍을 해서 자 12월 아니죠. 11월에 뭐 있죠? 11월에 블랙 프라이데이 있죠. 프라이데이 블랙 프라이데이 추수감사절 있고 사이버 먼데이 있죠. 사이버 먼데이. 그리고 12월 산타 랠리. 그리고 1월 효과까지 먹고 2월 달에 잠깐 안 좋았다가 3월에 반등하고 4월까지 반등을 하고요. 5월 세린메이 있죠. 세린메이 때 5월 초에 매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전략이 들어가니까 자산매매 결국에는 촘촘하게 그냥 쫙 깔아놓고 저는 동일 비중으로 가는 전략 좀 쓰시면 괜찮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10월 말에 또 리포트 나오면 이건 조금 10월 말에는 제가 시간이 잘 될란가 모르겠는데 10월 말에 또 제가 여러 가지 훈련도 있고 스케줄도 좀 바빠가지고 참 요새는 예, 동영상 하나 올리기가 참 힘드네요. 이상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이제 10월 달에 줍줍의 계절이니까 항상 현금 매도 전략 투자는 원래 돈을 던지는 거다. 돈을 던져서 자산을 컬렉션 하는 거고 그 비중을 낮게 깔아 놓아 가지고 뭐 한 종목에 뭐 80% 90%뭐 손실이 나더라도 그렇게 크게 당하지 않는 그런 자산 배분 전략과 분산 투자 그리고 분할 매수 전략 취하시면서 자산을 컬렉션 해 나가시다 보면 음, 스노우볼 이펙트가 되어서 나중에는 큰 돈이 모이게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여기서 동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우리한 감자였습니다.